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공개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가 지금 GPU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싸요. 비싸서 독과점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AI 칩을 자체 제작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국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100 그리고 A100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완전히 뭐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으로 보여져 있는 요게 이제 GPU예요.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뭐 우리가 보면은 이제 패키지 형식으로 HBM이 탑재가 되죠. 그래서 뭐 HBM 관련 종목들도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HBM 관련 종목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 많은 반도체 빅테크 업체들이 AI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제조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수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체 개발 계획을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곧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아테나라는 AI 칩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AMD 요 기업하고 협업하는 거죠. AMD라는 기업은 인텔과 CPU를 경쟁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GPU를 경쟁하는 기업인데 둘 다 2위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오픈 AI, 챗GPT로 유명한 기업이죠. 반도체 설계 칩에 하기 위해서 인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입니다. 이 오픈 AI의 구글 검색의 10분의 1, 검색량의 10분의 1만 도달해도 480억 달러 정도의 AI 반도체 칩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D1이라는 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격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구글입니다. TPU V5A라는 이런 제품을 최근에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은 인퍼런시아와 트레이니엄 요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AI 반도체 칩을 지금 TSMC가 모두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파운드리는 지금 현재 굵직한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퀄컴이라던가 그 다음에 애플 전부 다 지금 TSMC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엔 나중에 가게 되면은 삼성과 TSMC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 하이 저급 사양의 반도체 TSMC가 좀 앞서 있습니다만은 3나노부터는 삼성이 좀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어디서 포착이 됐느냐? 아이폰이 최근에 발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애플에서 발열 문제가 소프트웨어 문제다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진만 찍어도 발열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지금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는 향후 2나노 공정에서 GAA라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핀펫이라는 방식을 고사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TSMC 같은 경우 2025년에 2나노에서 GAA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삼성보다 기술력이 한 2년 정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GAA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2년 가까이 지금 현재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나노 수율 따져보게 되면요. TSMC가 50에서 55%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삼성이 지금 현재 출원되기로
60%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은요, 대만을 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야욕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점점 더 그런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빅테크 업체들은 하나의 거래처만 두기보다는 멀티 파운드리, 그러니까 대만에도 두고 한국에도 두는, 자, 이런 전략을 점점점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파운드리의 양산 노드를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내년입니다. GAA를 이용한 2세대 3나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3나노 2세대 양산, 2025년에 2나노에서 GAA 양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삼성보다는 좀 많이 늦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삼성이 수율만 더 끌어올리고 고객들의 신뢰만 조금 확보한다라면 더욱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앞에서 봤던 이 빅테크 업체들, 그러니까 인텔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삼성의 파운드리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지만, 그 외적으로 점점점 AI 칩 자체 개발이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점점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GAA가 뭐냐라는 거죠. GAA라는 것은 게이트의 내면을 통해서 전류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뭐 4개다. 그리고 핀팩 구조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가 3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이제 핀팩 구조가 지금 현재 TSMC가 고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이 바로 GAA를 최초로 적용했고요. 최근에 이제 MBCFET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더 많은 전류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까지 지금 삼성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3나노 싸움이 됩니다. 3나노. 그러면 3나노는 결국에는 GAA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과 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야. 자, 솔브레인은 원래 식가계 업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2차전지 전해액 사업도 하고 있고, OLED 소재 사업도 하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는 식가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가기라고 하는 것은 뭐 건물 하나 졌다, 거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뭐 빼고 나머지는 날려버리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3나노라는 것의 GAA, 여기에서 이제 SY와 SIG, 게르마늄이 되겠죠? 이런 이제 스택을 쌓아요. 쌓아서 필요한 것들만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SI가 남기든 SIG를 남기든 선택적으로 남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이 솔브레인의 이 식가격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솔브레인 주가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GAA를 적용한 파운드리가 별로 없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 GAA 적용한 3나노 제품들이 하나둘씩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면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요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하고 나서 식각을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날려버리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남겨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바로 선택적인 식가격, 솔브레인,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AD 테크놀로지는 파운드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원래 이 AD 테크놀로지는 디자인하우스예요. 삼성의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사입니다. 최근에 최초로 삼성과 협력해서요, 3나노 서버향 칩을 위탁 생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객사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최초로 어쨌든 이 3나노를 적용한 그런 파운드리를 위해서 디자인하우스, 디자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운드리와 팹리스 기업, 그리고 이렇게 설계업체들이 있는데 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에요. KC텍이라는 종목도 눈에 들어옵니다. 자, KC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CMP 슬러리 그리고 CMP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웨이퍼를 평탄화한다라고 보실 때요, 여기 CMP를 쓰게 되는데 그 CMP 슬러리 아무래도 공정 스텝 수가 증가하게 된다고 했을 때
CMP 공정 요것도 자체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수혜받는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ALD 증착 관련 종목입니다. 이 ALD 증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회로를 자꾸 쌓아 나가는데 회로와 회로를 구분하고 또 보호하는 얇은 방막이 필요한데요. 그걸 입히는 공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자층을 이용해서 입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LD 3나노로 가면 갈수록 자, 이 ALD 증착의 중요성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내에서 ALD 증착 장비 하면서 크게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근데 우리 ALD 증착 장비를 가장 먼저 출시했던 업체는 원익 IPS였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은 조금 주성에게 좀 뺏기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원익 IPS도 꼭 잘 보셔야 되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NF라는 종목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해요. 이 DNF는 하이K 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DNF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지금 이 하이K라는 제품,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업체는 일본 기업 아데카라는 업체가 한 70%를 점유하고 있고 DNF가 한 20% 정도 점유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하이K라는 것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전 용량 확보를 위해서 절연막의 두께는 지속적으로 얇아져 있는 거죠. 얇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설 전류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작으로 인해서 온도 상승이 한다는 거죠. 발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절연막에 유전율이 높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이K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 제품을 바로 이 DNF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하이K하고 그리고 이 하이K 메탈 게이트 요거를 합친 것이 HKMG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DNF라는 업체도 우리 파운드리 싸움 그리고 AA 반도체가 늘어나고 자체적으로 칩을 제작하는 모습이 많아질수록 이런 기업들 파운드리와 관련되어 있는 3나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따라 드시면 안 되고요. 꼭 급등 후에 눌림이 쭉 나올 때 반드시 눌림을 이용하셔서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